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 중에는 과거에 비해서 강간 허위 고소를 당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 사건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범죄 성립이 애매한 사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있어서는 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주된 요지가 보면은 처음에 성관계를 할 때는 본인 의사대로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억울하거나 하기 싫었는데 한 것 같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중에서도 헤어진 여자친구가 그 악감정을 가지고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긴급 체포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저희 도움을 받아서 강간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를 밝히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기소가 돼서 처벌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말해서 처벌 수위가 아주 높은 범죄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던 사건도 무죄를 밝히지 못하고 수사가 이어지고 이어서 재판에 넘어가고 하여서 피고인 스스로도 지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게 되면 억울하고 답답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사사건보다도 신중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강간 고소를 당한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한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밝히는 것이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실제 강간 무혐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대응책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안은 의뢰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지만 원치 않는 성관계였기 때문에 성폭행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귀던 사이 관계였는지 아니었는지도 중요할 것이고, 특히나 이 사안은 이틀 연속으로 있었던 두 번의 강간 행위를 고소한 것입니다. 즉 한 번, 그 다음날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성관계가 모두 다 강간이라고 고소가 들어온 것이죠.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아시겠지만 연인뿐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은 아니고, 고소 내용이 사실상 맞는 것 같다, 즉 범죄가 성립할 것 같다면 얼마든지 수사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무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많은 성범죄 사건들이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즉 사귀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데 그 성관계가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강제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저희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원치 않았던 성관계는 없으며 다만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면서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대가 강간으로 고소를 한 사건에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는 변호사 입장과 달리 누구의 말이 맞는지 수사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성관계인데 유무죄를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객관적 증거도 없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 경찰은 귀를 기울이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사 이후에 누구의 말이 더 맞는지에 대한 신빙성 싸움, 즉 고소인의 말이 맞는지 피고소인의 말이 맞는지를 다투어보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이 또는 변호사의 의견 제출이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별도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만한 진술을 한다면은 피의자가, 즉 피고소인이 충분히 고소인의 진술을 믿지 못하게끔 깨지 못한 이상 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은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고소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을 밝혀내고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여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을 수사기관, 즉 경찰이나 검사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수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왔는지, 어떻게 헤어졌는지,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오해하여 또는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서 조금 과장되어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사 과정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의 노력 끝에 강간 고소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의뢰인은 강간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 경찰 수사관이 마치 고소인이 대리인 것처럼 고소인의 진술에 치우쳐서 유리한 질문만 하고 있다고 의뢰인이 상당히 좀 속상해하였는데요. 저희는 이런 점을 대해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점과 고소인이 오해를 하여 고소를 하였는 점에 대해서 최대한 정리를 하여 그 부분을 잘 도와드려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범죄 사건을 맡아서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무혐의를 받았고, 예전에 이제 다른 사건에서 숱한 무혐의를 받았는데요. 수사관 기관들이 여성인 고소인의 편에서 조사를 이어간다는 점을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분들이 여성이고 무고를 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는 점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증거도 없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왜 나를 이렇게 혐의로 몰아가는지 많이들 답답해 하시는데요. 오히려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 그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물어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오히려 그런 점의 적극적인 방어와 제대로 된 변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이러한 무죄 전략을 상세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간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소를 하였는지 그 이유까지도 설명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셔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시킬 수도 있고 또는 재판을 넘어갈 수도 있는 그 관계가 초기 조사에서 결정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의 이 대응에 있어서 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번 사안에서도 밝혀지는 것입니다. 초기에 잘못된 조언을 받았다면 무조건 인정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황을 정확하게 짚고 거기에 맞춰서 조언을 해드려서 또 변론을 해드리고 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인에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